다음 차량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도면을 그려 오셨어요. 총 방전이 280A까지 됩니다. 과방전이 되기 때문에 차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전율이 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캠핑아실입니다. 오늘은 부득이하게 유튜브를 찍는 아들이 캐나다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영상을 켜게 됐고요. 영상 찍는 건 서툴지만 자세하게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촬영을 못하면 가끔 제가 이렇게 직접 나와서 설명드리고, 고객님들께서 캠핑카 제작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왜 이렇게 제작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제 바로 옆에 있는 이 검정색 스타리아 차량입니다. 이 스타리아 차량은 9인승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4인승으로 인승 변경을 하셔서 캠핑을 하고 다니셨던 차량이에요. 그렇게 다니시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캠핑카로 제작을 했고, 데일리카와 캠핑을 병행을 하시기 때문에 4인승으로 그대로 제작을 했습니다. 침상과 좌우 수납장 구성이 되어 있고, 1열 사이에 콘솔을 떼고 박스형 냉장고를 넣기 위해서 그 밑에 마감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님께서는 지인분이 캠핑카 업계 쪽에 계신 고객님이세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시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무님과 상의 끝에 저희 캠핑아시레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캠핑아시레의 마감도나 컬러띠 이런 것들을 보시고 캠핑아시레에서 해야 되겠다. 결국은 사모님이 계셔서 저희 캠핑아시레를 방문하셨습니다. 최대한 신경 써서 제작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계약하러 오신 날 저희 고객께서 여기 놀러 오셨는데, 그분은 한 3년 전에 제작을 하신 분이에요. 캠핑카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보시고, 꼭 캠핑카 제작할 때 해야 되는 점들, 캠핑카를 만들 때 안에서 후회했던 것들, 이런 것들 조언을 들으시고 제작을 하셨어요. 원래 이 고객님께서는 에어컨을 벽걸이형으로 설치를 하시려고 그랬었어요. 방문하신 고객님께서 하시려면 순정형으로 해라. 캠핑하실의 순정 에어컨은 조용하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제작 중에 있는 차량에 에어컨 틀어보시고 순정 공조를 이용한 에어컨을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차량 소개하기 전에 저희 캠핑하실의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캠핑카 영상 바로바로 알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차량에 대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면 2열 의자를 살려서 4인승 캠핑카로 제작을 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콘솔을 없애고 냉장고를 올려놓을 수 있게끔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좌우 수납장 제작을 해드렸고요. 이 차량에 적용된 옵션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석 벽장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맨 뒷면에 USB 포트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시거잭 그리고 220 콘센트 2구짜리 들어가 있고요. 뒷필러 쪽에 보시면 트렁크를 여닫을 수 있는 스위치를 장착을 해뒀습니다. 그 옆으로는 문으로 여닫을 수 있는 사이드 수납장. 이 플라스틱을 잘라내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깊어요. 한 20cm 가까이 되는 수납장 있고요. 그 옆으로는 양쪽으로 열 수 있는 수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컨트롤 패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 스위치가 캠핑카의 모든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메인 스위치고요. 그 옆으로 USB 포트 하나, 시거 포트 3개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휘발유용 무시동 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베바스토고요. 그 옆으로는 실내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온도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캠핑아실에 로고가 새겨져 있는, 들어보시면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 패널입니다. 누르는 방식이 아니고요. 터치 방식으로 껐다 켰다 하실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 밑으로는 220 콘센트 2구짜리 설치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배터리 적산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 적산계와는 틀리고요. BMS에서 다이렉트로 뽑아내는 정보이기 때문에 더 정확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저희가 560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BMS에서 600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600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배터리 자세한 정보들 볼 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수석 벽면 보시면 220 콘센트 1구짜리 설치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컵홀더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은 거는 종이컵 사이즈고요. 큰 거는 음료수병이나 생수병 넣어놓기에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12V 콘센트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그 밑에 에어컨
무선 컨트롤러가 되어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소음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팬도 온도 센서가 있는 팬을 사용해서 낮에는 팬이 빨리 돌기 때문에 좀 시끄러울 수 있어도 밤에 주무실 때는 조용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실내기 때문에 조용할 거예요. 지금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가장 세게 틀어놨습니다. 조금 있으면 소음이 날 텐데요. 잠깐 조용히 들어보겠습니다. 실내로 온도가 많이 떨어지죠. 계속 쭉쭉 떨어지죠. 밤에 주무실 때는 이렇게 틀어놓고 주무시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모드 버튼을 눌러서 아무 표시가 없으면 송풍 모드, 한번 누르시면 달 모양이 있죠. 취침 모드, 한 번 더 누르시면 에코 모드. 밤에 주무실 때는 에코 모드나 취침 모드로 켜놓고 주무시는데, 취침 모드로 틀어놓으시면 통량이 2단으로 되고 소음이 이 정도밖에 안 나요. 벽걸이 에어컨하고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벽걸이 에어컨보다는 훨씬 더 조용하다는 거 저희 고객님들이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캠핑하실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다용도 테이블이고요. 그 안쪽으로는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벽장이 있고요. 요 밑에 보시면 리어 공조기의 필터를 빼낼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드렸습니다. 요 테이블은 다리를 피신 다음에 이렇게 꼽아 놓으시면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 완성이 됩니다. 상당히 넓기 때문에 두 분이 나란히 앉으셔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큰 공간이 되고요. 경치 좋은 곳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은 실내와 실외 한 군데씩 더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실내에 설치되는 건 많이 봤는데 싱크대가 없어요. 근데 싱크대가 없는데 이 실내에 어떻게 설치를 할 수 있냐, 그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먼저 실외에다가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빼놨습니다. 테이블 다리 옆에 보면 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누르시고 피시면 되고요. 뒤쪽에 높이 조절할 수 있는 구멍이 4개가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 따라서 높이를 조절해서 쓰시면 되고요. 제일 얕은 곳에 해서 설치를 하시겠습니다. 트렁크 벽면 쪽에 보면 은색 바가 있죠. 뒤쪽을 많이 들어서 앞을 눌러주신 다음에 걸어주시면 설치가 됩니다. 양쪽에 의자를 놓으시고 앉아서 식사하시기나 차 드시기에 딱 좋은 사이즈고요. 트렁크 쪽에 트렁크 등 2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도 트렁크 쪽에서 설치하시기가 좋고요. 트렁크 등은 물론 터치 등입니다. 이렇게 터치를 해서 끌 수 있고요. 또 터치를 해서 킨 다음에 이걸 계속 누르고 계시면 어두워졌다가 또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밝아졌다가 도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침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침상은 4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맨 뒤에는 가장 큰 수납함입니다. 깊지가 않기 때문에 서랍 적용은 안 하셨고요. 넓은 짐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셨고요. 들지 못할 상황이면 뒤쪽에 문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도 충분히 짐을 수납할 수 있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오른쪽은 긴 수납함입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것보다 약간 넓게 돼 있어요. 이유가 전자레인지를 수납할 공간이 없어서 함에다가 전자레인지를 넣어놓고 다니고 싶다고 그러셔서 전자레인지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제작을 해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넓어졌고 긴 수납함입니다. 이 길이는 1420 정도 되기 때문에 폴대나 뭐 파라솔 캠핑할 때 긴 짐들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판을 들어서 수납하기가 힘들 때는 뒤쪽으로 열어서 수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침상 앞쪽 공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앞쪽은 그냥 수납함입니다. 사모님께서 꼭 필요하신 짐들 이런 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쪽은 배터리함입니다. 배터리는 560A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KC62619 안전인증을 받은 배터리입니다. 저번 영상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충방전이 280A까지 됩니다. 충방전이 큰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요즘은 에어컨이 필수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전자레인지를 쓴다든가 에어컨을 틀어놓고 인덕션을 쓴다든가 그러면 충방전율이 작은 배터리는 과방전이 되기 때문에 차단을 하기 때문에 방전율이 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2.5kg짜리 인버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다른 보조 충전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전압 정전류 파워크래프트사의 제품인 50A 인산철 전용 충전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저전압 차단기, 이 캠핑용 배터리가 전압이 낮아질 경우에 BMS에서 차단하기 전에 먼저 차단할 수 있게끔 저전압 차단기를 설치해 드렸고요. 그 밑으로 온도계입니다. 이 온도계는 이 배터리의 온도가 40도 이상이 되면 팬이 돌아서 열기를 자동 배출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배선들도 보시면 인버터와 배터리는 50스퀘어 용접선을 사용했고요. 주행 충전기 같은 경우는 25스퀘어 선을 사용해서 주행 충전기를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확장판입니다. 간단하게 들어 올려서 확장을 할 수 있고요.
이 확장판 소개할 때 저희 아들이 튼튼하다 뭐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올라가고 그랬는데 저도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아들보다 몸무게가 조금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러도 튼튼해요. 쉽게 무너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굴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편하게 걸터 앉아 있을 때 무너지거나 변형이 안 간다는 얘기지, 억지로 힘을 가하면 변형이 갈 수 있어요. 아무리 두꺼운 거라도. 그리고 내리실 때는 가운데 네 발을 잡으시고 살짝 들어 올렸다 내리시면 접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내에서 설치를 할 수 있는 테이블, 싱크대가 없는데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2열 의자를 이렇게 돌려놨는데 4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쪽 문에다가 브라켓을 설치를 했습니다. 테이블을 들고 와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트렁크에 설치되어 있던 테이블을 갖고 왔는데요, 여기에 은색 레버가 있죠. 이쪽에도 걸어주시면 됩니다. 뒤쪽을 좀 많이 들고 앞쪽을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지금 얕습니다. 이쪽 뒤에가. 그러면 하나 더 빼시면 돼요. 이렇게 빼시면 이쪽에 한 분, 두 분 앉으시고, 여기에 의자에서도 이렇게 앉으실 수가 있죠. 이쪽 의자는 약간 돌려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놓으시면 네 분이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설치하시면 3인이나 4인 가족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실내 테이블이 설치가 됩니다. 고객님께서 갖고 다니시던 냉장고를 콘솔 자리를 탈거를 하고 설치를 하실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음료수나 이런 거 꺼내시고 음식재료 꺼내셔서 여기에서 같이 식사하시면 좋은 구조입니다. 냉장고를 여기다 놓으면 냉장고를 어디다가 꼽냐, 그래서 냉장고 꼽을 때도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운전석 뒤에 보시면 이렇게 알루미늄 패널로 이렇게 막아드리고, 무시동 히터 토출구가 이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 꼽으시라고 12V 시거잭 하나 해드렸고요.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이 앞쪽에다 놓고 사용하실 수 있게끔 220 콘센트도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장입니다. 천장에 실내등 2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끌 수 있고, 한 번 누르면 이렇게 파란색 무드등이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실내등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있을 때 천장하고 거리가 얼만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편히 앉아 있고 허리를 안 필 때는 이 정도 공간이 됩니다. 허리를 꼿꼿이 피면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사이즈가 됩니다. 참고로 키가 173이고요 우리 아들은 180인데 우리 아들도 거의 비슷해요. 주먹 하나 크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하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커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전석과 캠핑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격벽 커튼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 격벽 커튼 같은 경우는 무시동 히터나 에어컨을 켰을 때 온도가 한 2, 3도 정도 차이 나요. 실내 난방 효과나 냉방 효과가 훨씬 좋고요. 암막 커튼이 2열, 3열, 트렁크까지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열 출입문 커튼입니다. 저희 아들이 찍을 때 많이 설명해 드렸었죠. 저희가 업체에 제안을 해가지고 가운데 지퍼로 제작을 했고요. 요즘은 거의 많이들 찾으시는 제품 같아요. 이렇게 똑딱이 스위치로 되어 있는데, 똑딱이 스위치 풀으시고 당기셔서 요 가운데 지퍼가 있습니다. 밑에 쪽에서 위로 쭉 올리셔서 지퍼가 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벨크로로 딱 닫아주시면 모기장이 설치가 됩니다. 요 밑에 쪽은 가석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딱 붙게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이 있는 모기장, 그 모기장은 최대 단점이 이 상태에서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문을 닫으면 이 프레임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닫지 못하는데, 이 모기장의 경우는 이렇게 문을 닫아도, 이렇게 문을 열어도 전혀 손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입하실 때는 요 위에 있는 지퍼를 내려가지고 출입하시는 게 아니고 요 밑에 있는 지퍼를 올리셔서 이렇게 출입을 하시면 되고요. 안에서도 이렇게 쭉 닫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기시면 이 밑에는 자석으로 딱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오실 때도 다시 밑에 있는 지퍼를 이렇게 올리셔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오셔서 바로 닫아 주셔야 모기가 안 들어가겠죠. 모기장을 다 철수할 때는 위에 있는 지퍼를 다시 내리셔서 분리를 해 주신 다음에 양쪽을 묶어서 정리를 해 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다음으로 무시동 히터입니다. 무시동 히터는 베바스토 휘발유용 무시동 히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송풍구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운전석 뒤쪽에 송풍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기관은 차체에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이렇게 밖으로 빠지게끔 배기관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치한 이유는 가스가 차 밑에 머물면 실내로 유입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빠질 수 있게끔 외부 쪽으로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캠핑하실에서 제작한 캠핑카 살펴보셨습니다. 평소에는 데일리카로 활용하시고 주말에 1박 2일 정도 캠핑을 하시기 위해서 제작한 차량인데요. 이 고객님께서도 여기저기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지인께서 캠핑카 쪽에 종사를 하지만 이 차량은 10년 이상 탄다고 생각하고
하고 제작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군데 업체 보시고 또 꼼꼼히 알아보시고 저희 캠핑 아시레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제작을 했고요. 또 AS 문제는 뭐 5년이든 10년이든 타시는 동안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끝까지 AS를 책임지겠고요. 그럼 저희는 이 차량에 적용된 옵션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핑 아시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